레포트 지긋지긋한 생각?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각한 상태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레포트를 두세 번 쓰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레포트가 재밌어져요. 그냥 레포트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DBPA 대학원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도교수 김익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익환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포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기대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조금 처음 출발한 의외의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위치 지어야 레포트건 공부건 놀이건 사람과의 만남이건 이런 거를 아주 잘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면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느라고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대학 와서 또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실컷 놀고요. 자유롭게 사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사실은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뒤에 제가 다시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건 자기 사업을 하건 어떤 길을 가던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능력을 키워가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능력 있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고 싶은 욕망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동시에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돌시키지 않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회사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회사에 가면 우리에게 뭐가 맡겨질까요? 일이 맡겨지면 계획을 잘 세울 줄 알아야 되죠.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을 유능하게 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얘하고 여러분들 레포트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있죠. 제가 이런 얘기부터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공하는 게 있어. 이 전공하는 걸 살려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거야. 내 인생을 풀어갈 거야. 그러면 전공의 기초 지식은 그냥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실력의 원천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의 전공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레포트를 쓰고 말하기를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런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절절하면 엄청 놀고 자유롭게 잘 지내면서도 레포트 쓸 때는 엄청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집중한다는 것은 시간을 줄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뜻하죠. 자, 이 지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엄청 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우리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회사 가서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갖고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수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술도 있을 수 있고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됨,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자기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말해요. 얘가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러니까 사람됨, 그의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면요 대단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음악적 재능, DNA를 갖고 태어나도 꽝!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즐겁게 놀고 자기를 종합적으로 잘 가꾸어가는 거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걔가 베이직이에요. 걔가 기본이 돼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잘 쓰게 될 거고요. 그게 기본이 돼서 자기 전공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 때 말이죠. 예술적 향취와 관련된 놀이.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나요? 예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운동 등과 같은 활동을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보면 대체로 어떨까요? 일단 밝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끌어가는 그런 친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좀 그렇게 되자고요. 제가 한 가지만 뼈있는 말씀 드립니다. 술만 먹고 게임만 하는 것, 요건 안 돼요. 술 드시고 게임하시는 것도 시간 정해서 하시고요. 다양하게 대학생답게 우리 고등학교 때 해보지 못했던 것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레포트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기본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 얘기로 갈게요. 여러분들 레포트는 교수들이 왜 자꾸 쓰게 할까요?
레포트 쓰는 능력이 사회생활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회사 생활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어. 계획을 상세하게 세우는 거. 요거 레포트 계획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요번엔 내가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역사소설을 쓸 거야. 어떻게 쓴다고요? 레포트 쓰듯이 씁니다. 내가 요번에는 자영업자가 됐어. 자영업자로서 내 사업의 경영을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분들 레포트 쓰듯이 합니다. 이걸 선공부 후 실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맡아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업무의 목적이 무엇이지? 얘를 명확하게 해요. 왜냐하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삑사리를 안 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개성적이고 요게 들어가면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 이런 포인트 같은 거. 이거 경영학 영역에서 CSF라고 그래요. Critical Success Factor. 그러니까 핵심 성공률.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를 이걸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과정이죠. 1단계에서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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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끝내면 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레포트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레포트를 요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쓰는 과정도 쉽고 결과도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 레포트를 우리가 왜 쓸까요? 이제 감이 오셨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레포트 쓰는 것과 같은 능력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적은 못 받아도 레포트는 잘 쓰세요. 이제 여러분들 납득이 가세요? 제 얘기 들으시고요. 레포트를 앞으로 대하실 때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나의 삶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천력 있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레포트 연습을 대학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포트 지긋지긋한 생각,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각한 상태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레포트를 두세 번 쓰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레포트가 재밌어져요. 이게요, 방법을 알고, 물론 그 전제는 뭐라고? 동기가 명확하고, 방법을 알고,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한두 번만 경험하시면 레포트 쓰는 것이 지긋지긋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레포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보죠. 교수님이 레포트 주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제명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세요? 답은 나왔죠. 레포트 제목이 나오면 교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교수님의 의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수업이 진행되는 전체 내용 중에 그 레포트의 주제는 어디엔가 위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제가 수업 전체 중에서 대체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레포트 주제는 엉뚱한 데서 나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나온 영화 한 편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석적 감상을 레포트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듣는 수업이 한국 현대사 수업이야. 이거 어쩌죠? 이 연관성을 어떻게 찾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포트 주제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교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고. 그 의도는 수업의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이 한국 현대사에서 1980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는 논자에 따라서는 광주 민주항쟁을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대사 수업을 하는데 이런 주제가 나와서, 근데 영화야.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건 뭐 있죠? 아무 영화나 택하시면 안 되죠. 택시 운전사 등등과 같은 영화를 선택하셔서 한국 현대사에서 이 사건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영화의 내용에 빗대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의도를 갖고 내신 거잖아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어떨까요? 상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시의 내용과 상사의 마음속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레포트 주제를 받고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한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가 동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동기는 큰 동기지만 실제로 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국 사람이랑 만났을 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 동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강하죠. 왜? 구체화됐으니까. 나는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영어 동사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어. 더 구체화됐죠. 어느 동기가 제일 강할까요? 당연히 세 번째 동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동사를 엄청 외우시는 게 좋아요.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조건입니다. 이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18에 대해서 지금 리포트를 영화를 보고 쓸 거야. 그러면 5.18이 뭐지?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상태에서는 동기가 생기지 않죠. 제가 권하는 것은 백과사전을 권해요. 백과사전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5.18의 전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걔를 읽다 보면 내가 궁금한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장과 5.18 이런 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5공화국의 성립, 정치사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광주 때의 사람들의 심성, 마음이 어땠는지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5.18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요적인 지식을 알아야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레포트 주제가 나왔으면 그것이 교수의 의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개요 지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취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성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잘 쓰고자 하는 동기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인식한 상태에서 그중에 나는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야? 그중에 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더 궁금해 하는 궁금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레포트를 쓰는데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도달하시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레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원래 동기로 돌아갑니다. 레포트를 잘 만들어서 이 경험을 반복해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할 때 또는 무엇인가 계획서를 세울 때 정말 멋지고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르르셔야 일단 레포트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얘기한 거 제가 종합해 볼게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몸은 성인이지만 성인은 아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을 이제 스스로 가꾸어가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잘 놀 줄 알고 밝은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자기를 스스로 잘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죠. 얘가 베이직에 깔려야 돼요. 그 이외에 대학에서 하는 여러 행위들, 레포트는 뭐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나중에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를 무언가 결과물, 대체로 글이에요.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이 능력을 키워가는 게 레포트 영역이고요. 자신이 전공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그 영역에서 자신의 내적인 실력, 그러니까 전공 능력을 키워서 그것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할 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는 이제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데 가장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의 기반이다. 이 생각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레포트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큰 동기는 이제 발견을 하셨습니다. 레포트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주제가 그 주제를 준 사람의 의도와 어떻게 매칭되는가. 요건 제가 회사 가면 어떻다고요? 상사의 지시의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상사의 마음과 어떻게 매핑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그것을 개요를 여러분들이 파악한 상태에서 내가 포인트를 둘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지? 내가 나의 개성적 생각을 가지고 이 레포트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레포트가 재밌어져요. 그냥 레포트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레포트를 접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둘째 시간부터 더 구체적인 레포트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제 강의는 들으시면서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만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